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저도 증권사 직원이지만 사실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로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ISA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원금 손실 걱정이 절대 없는 그런 상품들로 지금 가입 가능한 상품들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30살에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월에 200만원씩 저축하기 물론 힘들겠지만 물론 30살, 35살, 40살 똑같습니다. 자, 원금만 하더라도요 1년에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일부 손실을 보고 세금을 내고 하더라도 자, 1억 원이 달성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억 원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리와 리스크와 뭐 여러 가지가 고민되실 테지만 나는 죽어도 원금은 보장돼야 되겠다 하는 성향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 이름을 제가 ISA 스타일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확정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ISA 스타일은 확정금리 이외에도 일부 투자 손익이 본인한테 기속되는 손실이 가능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통산되면서 원금 보장되는 형태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뒤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당연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5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1억 원을 만들었다라고 봤을 때, 자, 보세요. 5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하고요. 금리 차이는 3%, 5%, 7%입니다. 자, 2%씩 차이가 나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5년당 1,0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1억 원을 이제 세전 이자는 1,500만원, 그리고 2,500만원, 그리고 여긴 3,500만원인데, 5, 7, 30, 3,500만원인데, 자, 세금이 230만원이고요. 세금이 380만원이고요. 세금이 530만원입니다. 뒤에 빡 잘렸네요. 세금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ISA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ISA 방송만 5번 넘게 한 것 같은데, 물론 연에 2천만원 납입 한도, 연에 4천만원 납입 한도로 증액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3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리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래서 7% 정도의 금리는 뭐 하다못해 리츠에만 넣어놔도, 아니면 타미당 3에만 넣어놔도 사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 3%, 5%에 목숨 걸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ISA는 지금은요 그냥 필수입니다. 제가 금투세 TF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말고도 금투세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금투세에서 ISA와 연금 계좌가 없는 상태로 그냥 투자하시게 되면요 정말 행정적으로 대재앙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ISA처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금투세까지 도입이 될 경우에는 절세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금투세를 도입이 될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1인 1증권사에 가서 자료를 모아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 납입 한도까지는 ISA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과 이 개정안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여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자, 비과세 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500만원 정도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5년 묵혀두면요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래서 400만원까지 비과세고, 본인의 급여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가 그리고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한도가 급여가 높으면 5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비과세 한도를 떠나서 두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살짝 말씀드렸지만 국내 상장된 주식과 해외 ETF들을 묶어서 확정금리와 이 손익통산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손익통산되는 부분 중에서 마이너스 난 부분들은 이 플러스와 퉁 쳐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번 돈이 여기서 1억, 여기서 뭐 5천만 원 손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과표가 원래 1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때리잖아요. 근데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표를 좀 크게 해서 약간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손해를 보전해주는 효과까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과세 대상 금액 초과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혜택이 있죠. 그래서 9.9%만 세금을 내는 아주 큰, 여기 있네요, 한도 분리과세.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거의 핵심이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50만 원 낼 거를 99만 원만 내면 되시는 거예요. 만약 1,000만 원을 버셨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1억 원으로 10% 배당 투자했을 경우에 연배당 1,0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1년의 세금은 154만 원인데요.
자, 그래서 이 154만 원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냥 꽁돈이 생기는 겁니다. 현행은 최소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급여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한도가 맥스 1000만 원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빨리 가입해서 1년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늘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연도에 다 넣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말 올해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상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이번 달 그 중순 되는 시점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ISA의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키움증권의 ELB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많이 설명드려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만기 6개월짜리인데요. 금리 확정금리 5%예요. 타사에서는 도대체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키움증권의 ISA가 정말 대박이 나서 옛날에는 청약 경쟁률이 무조건 1대1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이게 가입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넘는 것은 경쟁률 따라서 돈이 많이 넣으면은 많이 배정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2천만 원 넣으면은 2천만 원을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까지예요. 근데 물론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ISA 계좌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후 1시에 마감되니까 1시까지 가입 청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의사를. 두 번째는 ELB 744호인데요. 자, S&P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6.6%짜리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제가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를 바탕으로 5% 받는 조건인데요. 200%가 넘어가면 지금 6만 원으로 폭락했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200%가 넘어가게 되면 5.01, 삼성전자가 200%를 못 넘어가게 되는 숫자에서는 5%를 확정금리로 준다라는 겁니다. 6개월 만기니까요. 그냥 확정금리 6개월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메리트가 있어요. ISA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보셨던 744호의 ELB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건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5%가 떨어질 경우에 7%가 떨어질 경우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 보세요. S&P 지수가 2% 떨어지면은 6.6%를 준다라는 겁니다. 혹은 S&P가 2% 이상이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100% 원금만 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관찰일은 총 4번입니다. 언제든지 2%가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관찰일이라고 4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4번 동안에 딱 그날짜에 살펴봤을 때 S&P 지수가 2% 하락해 있으면 6.6%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상태가 아니라면은 총 4번의 기회 동안 한 번도 2%가 하락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원금만 주는 형태다. 6.6%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2% 이상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6.6%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해지 상품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S&P 지수는 아시다시피 고점에서 지금 약간은 조정받는 느낌으로 약간 한 5% 정도 고점에서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하방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ISA에서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참고로 ISA에서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다음은 신한증권인데요. 자, 신한증권의 특판 DLB가 계속해서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뤘는데 결과적으로 마감됐습니다. 보세요. 3개월짜리 5.5%였습니다. 근데 약간 6개월에 5%였잖아요. 얘는 3개월에 5.5니까 짧게 운영하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었지만 3차까지도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확정금리가 5% 수준이면 리스크 없이 그럼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마감됐는데 이번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 한번 해보다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는 DLB나 ELB 이런 것들은 원금 보장되는 증권사 상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요. 각 증권사가 원금을 보증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B 붙은 게 본드거든요.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보증해주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망한 증권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금 보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 페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지점들이 대부분 온라인 증권사로 바꾸는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지점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임대료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비 많이 드니까 보통은 온라인 증권사를 표방하면서 전부 다 지점을 없애는 추이인데 근데 또 PB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점에 내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점에 오시는 분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꼬시는 상품들인데 자, 미국채 특판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 15일 만기니까 한 4개월
한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정도 남았고 5.477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 5.477은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은행 예금 환산 수익률로 세전 6.29 그리고 최고 세율 대상자 기준으로는 10.2다.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채권은 여러분들 표면 금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자를 뭐 한 1.5%를 주겠다 아니면 이자를 3%를 주겠다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채권의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채권의 장점이 뭡니까?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 있어도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약정된 이 세팅되어 있던 기본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게 바로 이 채권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얘는 표면 금리에 대해서 과표가 매겨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세팅된 되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세금은 1.5% 혹은 3% 이렇게 매겨집니다만 실제로 가격에서 채권이 움직이는 형태는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라 하더라도 금리가 많이 오르면 9,500원이 되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1,500원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표면금리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산 수익률은 실질적으로 표면금리 대상으로 근데 내가 얻는 이 5%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보니까 표면금리 대상으로 1.5%니까 은행 수익률 대상으로는 예를 들면 과표가 지금 최고 많이 세율 내시는 분은 거의 50% 가까이 세금을 내시잖아요. 근데 비과세 형태를 누리게 되면은 거의 세금이 없어지게 되고 이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세금 최고 세율이 아니시다 하시면은 그냥 5.4%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아 보이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저분하게 써놨네. 잠깐만. 지우개. 자, 요거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면 달러 가지고 계신 분 많잖아요, 최근에. 그럼 5.44%, 5.47%잖아요. 그러면은 한 투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넣어놓는 외화 발행어음입니다. 한 투 증권에 360을 넣어놓으면 5.8%거든요. 적립식으로 하면 5.9%입니다. 뭐 얘처럼 3개월만 넣어놓고 싶다? 3개월이면 어디야? 여기잖아요. 5.2%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넣어놓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1년짜리가 더 나을 수 있겠다. 여기는 더 낫네요. 조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한투 발행어음이 정말 짱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신한증권이구나. 글자체가 신한증권입니다. 자, 보시면 ISA를 개설하면은 최대 23만 원을 준다 하고 무조건 10,000원 준다라는 겁니다. 중개형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하면 무조건 10,000원 준다라니까 이런 분들 요새 많아요.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고 하나증권인가 3만 원인가 4만 원 주거든요. 넣었다가 빼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 많네요.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는 거. 증권사끼리 이 ISA의 그 가입 유치를 위해서 엄청 사활을 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대 23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돈을 넣으면은 20만 원까지 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1억 이상을 넣어야 20만 원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1,000만 원 넣으면 2만 원 줍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KB입니다. 자, KB는 좋으면서 나쁘면서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5.4%를 주는데요. 이제 원금 지급형만 가지고 왔어요. 20%짜리 이런 것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별로고요. 얘도 별로입니다. 얘는 103% 이상에 있으면 6% 준다라는 거고 얘는 100% 이상에만 있으면 5.4%를 준다라는 거예요. 기존에서는 코스피. 근데 코스피가 지금 보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원래 ELB나 ELS는요. 원금 보장 형태, 특히나 원금 보장 형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0.5% 정도 붙어 있습니다. 녹여져 있어요. 자, 근데 증권사가 대부분 수수료도 받고 많이 오르면은 그냥 중도에 상환시켜 버리죠.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가 99.99% 유리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우리로 치면은 한 5% 이상만 되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ELB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월 13일까지인데요. 6개월 만기예요. 자, 코스피가 100% 이상에만 있으면은 돈을 5.4%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의 키움증권의 ELB 같은 경우에는 ISA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2천만 원이잖아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 3, 4, 5차 동안에 매 6개월마다 코스피가 100% 이상에만 있으면은 이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피가 현재까지 2,500선까지 하락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연저점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금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자율을 차등으로 지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그냥 넣어놓고 신경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금리가 작은 거에 비해서는 또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방이 막혀 있는 구조. 코스피가 위에 있으면 나는 지수를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2.5%만 2.7%만 주고 땡 해버린다니까 또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가 막힌 구조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ISA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 번에 만약에 1억 넣었으면 1,300만 원 바로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마지막에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나눠서 들어왔으면은 소득이 한 번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과표가 낮을 수 있는데 소득이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건보료 올라가는 거랑 그다음에 뭐 연금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ISA면 오히려 많이 한 번에 들어오면은 그냥 뭐 1년에 한 번 1,3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맞고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다음에 나머지 불가세 하면 되는 건데 일반 계좌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연 7%대 특판이라고 나와서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안에 까보니까 1인당 구매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환산 수익률이라고 또 이렇게 약간 페이크를 써놨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12라고는 하는데 삼성증권 최초의 또 가입 기준까지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까지만 되고요. 만기도 짧으니까 3개월 정도 만기네요. 거의 뭐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낚시를 안 당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100만 원도 7%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삼성증권에 진짜 좋은 거는요. 미국 수수료가 거의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수수료가 빵원이에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아예 제로이고 그다음에 9개월 동안 0.03이면은 업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 하실 분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까지네. 네,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혹시나 또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댓글만 달아주셔도 제가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